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9월 28일 개봉일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전에 유료 시사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정식 개봉은 오늘 9월 28일이고요. 이 영화 사실 재작년도가 꽤 된 영화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겹쳐가지고 분위기를 못하고 개봉이 미뤄지다가 이제 9월 28일에 개봉이 됐습니다. 2022년. 자, 요거는 이제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인데 재작년도 2019년으로 돼 있죠. 벌써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개봉이 된 작품입니다. 캐스팅은 꽤 화려하죠. 지금 보시는 염정아 배우하고 유승용 배우가 주연 배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용 배우하고 염정아 배우.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염정아 배우 오세연이죠. 오세연의 젊은 시절에 박세환이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옹성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진봉 역 캐릭터인 류승룡하고는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심달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뮤지컬이자 로드 무비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중산층 뮤지컬이라고 한국의 보통 사람 뮤지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중산층에 해당되는데요. 배역에 해당되는 강진봉 역할의 류승룡이 연기하는 강진봉이 그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염정아가 연기하고 있는 오세연이 이제 그의 부인이죠.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일찌감치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러니까 20살에 만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7년의 행시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걸 기다리다가 이제 공무원이 된 그런 사이로 등장을 하니까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부부 사이로 등장을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틀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점은 사실 그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영화의 이제 포스터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사랑과 영혼과 우무뱀의 사랑이 보이는데 이 그 서울 극장을 영화의 이제 첫 오프닝 시퀀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첫 뮤지컬 시퀀스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영화의 시작은 이제 병원을 찾는 현실 부부 염정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인 유승용의 이제 부부 사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둘의 사이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한국형 지금 현 시점에 이제 그 가정을 그런 부부 관계예요.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이제 가정에 충실한 주부의 모습으로 다루고 있죠. 약간은 조금 더 좀 그런 설정 자체는 요즘에 이제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올드 스타일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이제 염정아가 연기하는 오세연은 완전 전업주부로 그 모든 걸 이제 가족에게 희생하면서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판타지 씬은 이제 둘의 이 서울극장에서의 이제 뮤지컬 시퀀스의 회상으로 등장하는데 영화의 이제 시작과 끝을 서울극장이 장식하고 있어요. 서울극장은 종로에 있는 한때 이제 피카디리 단성사, 그다음에 서울극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서울 종로 3가 일대에 한국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인 상영관 시절,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렉스가 98년도에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중심이 된 가장 최신식의 극장이 서울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멀티플렉스 형태였지만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뭐 CGV나 롯데시네마 같이 다양한 체인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관 극장이지만 이제 스크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등장했었던 극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새롭고요. 이 영화는 노래들을 보시면 영화의 이제 자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90년이 이제 추억 시절의 배경이에요. 거의 1990년에 등장한 노래들이 영화의 주요 사운드 트랙의 주요 노래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점 자체가 90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의 시절도 이 추억 시절을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시절에 오세연이 등장하는 캐릭터, 이제 지금 박세환이 연기하는 아역이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바로 이제 그 더 이전이 되겠습니다. 80년대에
그 목포를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가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주로 염정아와 유승룡이 연기하는 두 주인공이죠. 강진봉과 오세연이 펼치는 이야기들은 이제 주로 9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당시에 이제 이문세라든가 이승철이라든가 조조할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문세의 히트곡이죠. 그래서 이 서울극장 시퀀스가 사실은 이제 그 옛날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이제 이 서울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극장은 이제 얼마 전에 사라져버린 극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화의 이제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데요.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한국의 그런 중산층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얘기했는데 이 영화 초반부에서 염정아 캐릭터가 이제 저기 뭐야 이걸 스포일러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스포일러성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그건 잘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염정아가 이제 암 환자로 등장을 해요. 영화의 맨 서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이 영화는 로드무비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염정아 캐릭터 오세연이라고 이제 배역이죠. 이 캐릭터가 폐암에 걸린 폐암 말기 환자인 걸 알게 되었고 되게 상당히 고답적이고 이제 전형적인 한국의 아저씨이죠. 한국의 아저씨인 이 강진봉, 유승룡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 강진봉과 오세연 부부는 사실 이제 4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화의 설정상. 뭐 영화에서 지금 이 스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스틸 사진 여기 있네요. 이건 이제 회상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남자아이는 고등학생 하현상이 이제 연기하는 거죠. 그 호피폴라라고 슈퍼밴드 출연했던 팀의 활약한 뮤지션입니다. 이제 하현상이 연기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다인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아역 여성 그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아역이에요. 이 4명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많은 이 또래 부모들이 동감할 만한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이죠. 엄마는 가정에 충실하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가족들 3명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이제 바로 이제 폐암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 궁상 맞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이제 그 일반적인 어머니상의 모습을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불행이 다가온 것이죠. 병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일종의 추억 여행, 그러니까 과거와 그 공간적 구성, 공간적 이동과 더불어서 일종의 추억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의 이제 서두에서 이제 이 오세연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상에서는 적어도 사랑했었던 인물이 이제 2명의 인물로 설명이 돼요. 한 명은 당연히 남편 강진봉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 옹성우가 연기하는 박정우라는 인물이 이 오세연의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첫사랑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스토리적 전개가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스토리상 이제 공간적으로 오세연이 살던 고향은 모포고 모포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 찾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지극히 한국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유승룡이라는 캐릭터는 유승룡이 연기하는 강진봉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되게 고답적인 되게 무뚝뚝한 한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10대나 20대 또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보는 그 대화가 잘 안 되고 일방적인 좀 강압적인 스타일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만 보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제 아내의 그 말기암 선고를 맞닥뜨려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스타일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아서 영화 초반에는 좀 밉살스러울 정도까지 이제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승용 특유의 이제 그런 개그감들이 이제 영화의 여러 시퀀스에서 조금씩 이제 펼쳐지면서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유승용 배우가 연기하는 좀 깨방정 같은 그 연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귀여운 인물로 후반부에 가면 좀 바뀌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이 시퀀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사진 속에 있는 것도 일종의 판타지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쳐서 이 뮤지컬 시퀀스가 이 중간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목포로 가게 되고 목포 속에서도 이제 행적을 찾는 거죠. 첫사랑을 쫓아서 이제 추억 여행을 떠나고 자신의 연애 시절 이제 이 첫사랑의 기억들 이런 걸 좀 떠올리게 되고 이 박정우라는 인물이 없으니까 이제 부산으로 가게 돼요. 부산에서 다시 이제 행적을 쫓아가고 그의 아버지 박정우의 아버지가 조선소를 다녔다고 했기 때문에 행적 쫓아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유승용 배우가 이제 부산에서라는 노래를 또 부르는 장면 뮤지컬 시퀀스가 또 있습니다. 이건 또 그들의 신혼여행지가 부산 여행이기로 했어요. 이 시기적으로 IMF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국내에서 아마 97년 정도 되는 그런 배경 설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이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소식을 전해 듣고 추억 여행을 하면서 기억을 끄집어내 보니까 그다음 그 이 사람이 이제 청주로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청주 MBC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청주로 갔다가 청주 MBC에서 MBC라는 회사명이 나옵니다. 퇴사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에서 보길도에 세현정 윤선도가 있었다고 하는 세현정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다시 이제 보길도로 가게 되는 일종의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오세연이 되게 가정에만 충실했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꿈들이 있었겠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되씹어 보면 되게 담담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죠.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뮤지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판타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를 보시면 첫 장면에서 출근하는 장면에서 고속도로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시퀀스로 시작을 해보죠. Another Day of Sun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그리고 둘이 연애를 하면서 연애 장면이 나오고 뭐 연애 장면에서 이제 춤추는 시퀀스가 나오고 일종의 판타지죠. 그래서 이 영화가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은 그 판타지의 여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서울극장 앞에서 지금 이 지금 사진 제시되고 있는 사진 속에 보이는 것도 일종의 뮤지컬 시퀀스의 한 대목인데 조조 할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펼쳐지는 뭐 이런 대목이라든가 이런 얘기고요. 이 대목도 일종의 그 전개상에서 이거는 세트 촬영으로 됐어요. 아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뭐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세트 안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시퀀스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추억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를 가지고서 이제 펼쳐지는 뮤지컬 시퀀스가 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이 집에서도 일종의 뮤지컬 시퀀스가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고 잠깐 이제 잘못되었네요. 이 OST도 있습니다. 그래서 OST도 여기 보시면 뭐 처음에 조조할인 알 수 없는 인생 이제 이 소주를 먹는 이 장면 알 수 없는 인생 이제 그 부인의 암선고를 듣고서 충격받은 유승용과 염정아 이제 그다음에 고창석 등이 부르는 노래 시퀀스고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일상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시퀀스가 약간 어색하면서도 뭔가 그런 일상에서 펼쳐지는 판타지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뮤지컬 시퀀스는 사실 만족스럽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인생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아무래도 뭐 숙련도에 있어서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뮤지컬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영화도 아니고 이게 애초에 원작이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에서 출발한 영화이지 그 원작이 무슨 원작 뮤지컬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퀀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안무가 완성도가 높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에서 촬영된 장면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걸 찍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장면도 좀 그렇게 됐고요. 사실 그 장면에서 이제 운을 띄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좀 세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유승용이나 이 염정아 배우가 이 지금 군대 장면도 뮤지컬 시퀀스인데요. 이 장면도 한국인에게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긴 합니다만 이 두 배우가 20대를 연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캐스팅이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영화의 예고편에도 살짝 등장을 합니다만 가장 활력이 넘치는 뮤지컬 시퀀스는 이 옹성우와 박세환이 연기하는 이 두 캐릭터가 이 그 서울의 별밤을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 방송을 보러 갔다가 실패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펼치는 그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이 제일 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집도 그렇고 영화적인 좀 뮤지컬적 시퀀스의 느낌도 있어서 가장 활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승용과 염정아 이 배우가 20대까지 연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연배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서 이제 이들의 관계가 많이 등장하는데 뭐 대학을 다니던 유승용이 이제 염정아 캐릭터를 만나서 오세연을 만나서 그러니까 강진봉이 오세연을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결혼에까지 이르는 전적인 이야기를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회상 장면들을 통해서 구성해 보면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식의 관계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우여곡절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들이 이제 이미 중년이 넘어가고 있는 배우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발을 쓰고 연기를 하려고 해도 20대 같은 느낌은 사실 들지 않는 게 사실이죠. 어차피 뭐 CG를 통해서 뭐 일종의 그 젊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너무 분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 시퀀스 자체가 뭔가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전체적으로는 뮤지컬 시퀀스로서의 매력이 되게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보편적으로 추려내면서 이 둘의 부부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도 이렇게 전체로 부분적 구성적 요소들이 이렇게 잘 살아남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들 캐릭터도 자기 꿈을 적고 이제 하현상이 연기하는 이 아들 캐릭터거든요. 이 꿈을 적고 공부하는 저 고3 뭐 설정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설정으로 공부만 하는 뭐 그런 아이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음악의 꿈을 갖고 있는 애로 설정이 나오는데 살짝 언급되는 정도고요. 딸의 경우에는 이제 중이병 걸린 친구처럼 여기 이제 뭐 담배 피고 있는 담배네요. 자세히 보니까. 근데 영화에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거친 애로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친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심달기 배우가 연기하는 이 친구 현주라는 친구인가요? 현정이라는 친구군요. 이 캐릭터도 나중에 다른 배우가 성인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그 성인 배우가 갑자기 등장하는 설정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피드백 형태로 간단하게 언급되는 정도로 돼서 영화에 추리다 보니까 전적으로 캐릭터들이 이제 풍부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막 뮤지컬 영화로서의 매력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캐스팅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의 완성도, 구성의 완성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나름대로 대중을 설득해내는 힘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일종의 일상에서 느끼는 일종의 고통이죠. 삶이 병이라고 하는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 생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자신이 가졌던 꿈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건 일종의 대리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 폐암에 걸려 있는
염정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오세연이죠. 이 인물이 일종의 잔치를 받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단식상을 차려주지만 본인은 받지 못하는 거죠. 일상적인 우리 어머니들, 평범한 엄마들의 모습인 건데 그 모습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판타지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일단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익숙한 얘기죠. 뭐 써니라는 강영철 감독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대 이름은 장미 같은 영화도 떠오르는데 거의 비슷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다만 이 그런 이야기를 뮤지컬이라고 하는 소재로 담아내면서 이야기를 좀 구성해냈었다는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평범하지만 보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는 저는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이 영화를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평론가들에서는 뭐 5에서 7점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네21에 이제 20점 평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람객들 평은 상당히 호의적인 평들이 아직은 많네요. 지금 이제 뭐 네이버 기준입니다만 상당히 따뜻하고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갈등이 없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 가족의 그냥 한국의 평범한 이상적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합니다만 이들은 뭐 무슨 불륜이라든가 갈등적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서 그냥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대화가 많이 없는 가정들이 많고 그 속에서 이제 각자에게 충실한,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서로에게 충실한 그런 가정들이 일상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평범한 모습이 더 그렇게 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젊은 시절에 대한 판타지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노스텔지어를 갖다 자극하는 거고 그 자극하는 요소들이 바로 사운드 트랙들인 거죠. 그들이 한참 들었었던 노래들 뭐 이 지금 사운드 트랙에 담겨져 있는 트랙들 자체가 있습니다. 뭐 조조활인 알 수 없는 인생,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솔로의 찬, 부산에 가면, 아이스크림 사랑,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뭐 미인, 뭐 거짓말, 이별이래, 뭐 다행이다, 뜨거운 안녕, 세월이 가면, 애수, 뭐 이런 노래들이 쭉 흘러나오니까요. 동세대의 멜랑코리안 그런 노래들이 가득한 트랙들인 거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지컬의 시퀀스로서의 완성도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틸 속에 있는 인물들도 보시면 상당히 젊은 세대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도 결국 나중에 이제 잔치 장면에 등장하는 장면에 포석을 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스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다. 젊은 시절에 이 배우들이 젊은 시절을 연기한 것 자체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성도 측면에서요. 자, 뭐 인생 아름다워였고요. 뭐 아쉬움은 남지만 뭐 이 영화에 대한 전적인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평범한 어, 가족의 정서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뭐 한 평균적인 한 2.5에서 3점 정도 그 정도의 평가를 낼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뮤지컬이라고 하는 도전 자체가 한국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은 0.5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상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뮤지컬 최국희 감독의 뮤지컬 영화를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